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ll New Grammar in Exam.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오늘 할 것은요. 분사 부분입니다. 우리 분사에서요. 오늘 이제 분사 구문 쪽을 좀 더 치중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분사가 어디서 생겨났나? 도대체 분사가 왜 생겨났나?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He is hands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is handsome. 자, 그는 비동사 나온 다음에 handsome 나왔어요. 그래서 잘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동사 나온 다음에 형용사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He is 한 다음에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여기다가 자, 비동사 뒤에다가 우리말로 하자면 피곤한이라는 형용사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야, 우리 이거 완전히 중학교 1학년 교실 같은데요. 비동사 쓴 다음에 형용사 써가지고 이게 합쳐서 어떠하다를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비동사 나온 다음에 피곤한이라는 형용사를 써가지고 피곤하다라는 말을 이제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피곤한이라는 형용사가 영어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 굉장히 문제가 되죠? 여기다가 형용사를 집어넣어야 돼야 되는데 형용사를 집어넣어야 명사가 이렇다라고 설명이 되지요. 형용사가 뭐 하는 게 형용사입니까?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설명해 주는 게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피곤한이라는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형용사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영어는 형용사가 부족한 언어입니다. 피곤한이라는 말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게 피곤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영어에는 영원히 그는 피곤하다 이런 말을 못 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형용사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동사에서 꾸어오는 것입니다. 동사에서 꾸어와요. 타이어란 단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이것은 물론 자동차 타이어도 타이어지만 타이어는 남을 피곤하게 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알았죠? 남을 피곤하게 하다라는 타동사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어감과 뭐 왜 그렇게 된 것까지 이야기하자면 영어 발달사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시간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하는데 왠지를 모르나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이게 되면 그러면 형용사적인 feel이 생겨요. 형용사적인 느낌이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participle.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사에서 꾸어온 형용사를 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동사에서 꾸어오는 형용사, 즉 분사는 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 하나는 ing꼴이 있고 하나는 ed꼴 또는 뭐 eaten 그러면 eaten, eat, en꼴도 있죠. 그렇죠? 네.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ed꼴이 더 많으니까 그냥 ed를 대표로 내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ing는 어떤 거냐면 남을 피곤하게 하는, 우리말식으로 하자면 남을 피곤하게 하는 이런 의미의 형용사고요. 이거는 남으로부터 피곤함을 당한 거예요. 당한. 근데 우리 한국말은 피곤함을 당한 이런 말이 좀 이상하죠. 결국 여러분 피곤함을 당했다는 거니까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가 막 지친 거죠. 피곤한 거죠. 다시 말하면 피곤한. 이런 뜻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결국은 ing 아니면 pp라고 보통 얘기하는 ed꼴 이걸 써가지고 동사에서부터 형용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ing는 어떤 거라고요? 좀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ed꼴은 뭐라고요? ed꼴은 당하는 쪽이고요. 그 어감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요 pp꼴, 요 ed꼴이 나중에 태를 할 때
수동태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수동태 이래가지고 이제 이 분사 쪽에서 이렇게 파생된 부분이죠. 그렇죠? 그 부분은 다시 수동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그 반복하고 좀 더 깊이 있고 거기서 또 조심해야 될 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동사에 ing 붙이면 형용사처럼 느낌이 오는데 무조건 지가 하는 거고 ed는 무조건 다 하는 거고 이런 식만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ing가 지금 하고 있는 이라는 진행적인 의미가 되고 어떨 때는 ed가 당하는 이런 쪽이 아니라 이미 다 끝난 이란 완료적인 의미가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지금 이 시간에 말로만 하면 타동사의 ing, pp는 태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ing는 지가 하는 거고 pp는, ed는 당하는 거고요. 근데 자동사의 ing는 진행적이고 pp는 완료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태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좀 더 많은 좀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타동사의 능동적인 거냐 수동적인 거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부분은 딱 이겁니다. 분사란 것은 뭐다? 분사란 건 기본적으로 뭐다?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꾸어온 형용사다.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형용사가 두 가지 꼴이 있다. 이렇게 알았죠? 근데 하나는 ing 꼴인데 이거는 지가 이렇게 뭐 막 시키고 뭐 하는 거고 ed 꼴은 그걸 당하는 거고 일단 이런 쪽만 먼저 공부해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책을 한번 봅시다. 책을 보면요. The latter part of his play, 그의 연극의 저 후반 부분은 is so boring이냐 bored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I'm so 또 이번에도 boring이냐 bored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한 상황에서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쪽 와볼까요?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뭐라는 단어는요. 남을 지루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남을 지루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it is 자, 우리 여기처럼 그 연극이라고 그럴까요? The play. 야, 그 연극은 말이야. 하면 여기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형용사 나와야 되죠? 근데 형용사가 지루한이라는 형용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또 동사에서 꼬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꼬아요? boring 아니면 bored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남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는 어떤 거죠? 연극은 남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boring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I was at the play. 나는 그 연극에 아주 지루함을 느꼈어.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는 지루함을 느꼈어. 지루했어. 짜증났어. 이런 우리 한국말은 지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동적인 거죠. 그러나 영어에서는요. bored하고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pp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원형 자체가 bore라는 말 자체가 남을 지루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ing 붙이면 뭐라고요? 남을 지루하게 하는 이런 뜻이고요. pp는 뭐예요? 남으로부터 지루하게 하는 그거를 당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국말은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나는 지루함을 당했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루함 당한 게 결국 무슨 뜻이에요? 남이 나를 지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지루함을 느낀 건 누구예요? 나죠. 그래서 ed를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여러분 이 설명을 듣는 학생들이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렇구나. 한국말과 좀 약간 다르구나. 한국말은 나는 지루해. 난 지루함을 느껴. 난 지루함을 느꼈어. 이러면 그냥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수동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마 웬만한 학생들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선생님 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선생님 내가 지루함을 느꼈는데 왜 수동을 써요? 막 이래요. 이게 뭐가 영어에서는 지루하다가 아니라
지루해하다가 아니라 남을 지루하게 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boring 그러면 내가 어떤 애야? 남을 지루하게 만드는 애야. 그럼 애들이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 건 뭐 하겠니? 다른 것이 나를 지루함을 느끼게 만든 거잖니. 그러니까 한국말은 나는 지루함을 느껴요 라고 자동사지만 영어로는 수동을 해야 돼. 쟤가 나를 지루하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당한 거란 말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선생님 다시요.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무슨 학원에서 막 이런 적 있어요. 그 쉬는 시간에 애가 이제 질문 왔다가 그래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서로 다른 언어라서 이쪽 부분이 개념 자체가 달라서 안 되는구나. 그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걸 이렇게 알면 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고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거 태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유독 있죠? 이쪽 부분이 그래요. 자 보세요. Be surprised. Be surprised. 이거 어떻습니까? 영어로는 분명히 수동이죠. 왜 그렇다고요? 얘도 이래요. surprise라는 단어가요. 놀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을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놀랐다 이런 말 하려면 수동으로 적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라다예요. 자, 우리 한국말은 자동사예요. 자기가 놀라다예요. 근데 영어에는요. 전부 수동태예요. 어떤 것이? 어떤 것일까요? 감정, 느낌 이런 거 있죠. 느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끼다. 느끼는 건 전부 다 수동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놀라다. 지가 놀라는 거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다 수동이에요. 근데 그게 놀라다, 지루하다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다. 실망하다도 뭔지 아세요? disappointed예요. disappointed. 됐습니까? 실망하다. 내가 원래는 이 부분도 다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be disappointed. 실망하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와, 기뻐해. 그렇죠? 그게 가장 느끼는 것의 대표적인 거죠. 와, 즐거워해. be pleased예요. pleased. 기뻐하다. 그리고 또 약간 좀 더 이렇게 재미상 이렇게 막 즐거워하는 건 be delighted 이겁니다. 즐거워하다. 자, 이번엔 또 대표적인 거 두려워하다. 그죠? be frightened. fright가 명사고요. frighten 여기 동사고요. 여기다가 ed 붙여서 두려워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요, 이게 원형이 뭐였는데, 그러니까 그 내가 우리말로 이렇게 하려면은 영어로 수동을 적어야 되겠구나. 이런 자꾸 이렇게 단계적인 생각할 필요 없이요. 막바로 느끼는 건 수동태. 알겠습니까? 우리말로 자 이거 적어보세요. 우리말로 느끼는 거 알았어요? 쓴 영어로는 다 수동태.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책들에 이런 것들을 보고 수동의 개념이 없지만 수동태로 쓰는 것들 하고 이렇게 책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약간의 구라성인데요. 예, 그 책도 그런 많은 책들도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동의 뜻이 아니지만 수동태로 쓰는 것들 이러고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근데 수동의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수동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느끼는 거. 알았죠? 느끼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영어 수동태. 알겠습니까? 설사 제가 여기다가 지금 깜빡하고 안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알았습니까? 전부 다 수동태로 적으면 됩니다. 느끼는 건 수동태. 알겠죠? 그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느끼는 거를 수동으로 적지 않고 이렇게 우리말로 실망하다, 지가 실망하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지가 막 두려워하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쓰는 언어가 전 세계에서 한국어랑 일본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대부분의 느끼는 건요, 대부분 다 수동태로 써요. 네.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랑 일본어가 소수어예요. 이렇게 느끼는 걸 이렇게 자동형으로 쓰는. 왜 그러냐면 걔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예요. 근데 내 딸의 성적표를 받았어요. 성적표를 받았어. 받았는데 뭐 수미양가에서 뭐 양가 막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실망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적표를 내가 보고 내가 하는 겁니까? 어? 아, 이거 좀 실망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래서 에이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논리적으로는요. 모든 감정은요. 외부로부터 온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딱 보고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부터 내가 좀 실망해 볼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여러분 내가 골목을 쭉 들어갔어요. 근데 여학생들이 이렇게 막 날 놀리려고 두세 명이 이렇게 하고 머리 풀고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놀라볼까? 이런 차원이냐고요. 놀라는 게. 지금부터 내가 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외부적인 것이 나한테 확 온 거죠. 그게. 이렇게 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요. 사람이 다 보고 지루해하는 거, 놀라는 거, 실망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외부의 뭔가가 나에게 이렇게 딱 온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전부 수동입니다. 사실 전 세계어로 거의 대부분 수동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주체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로 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다, 즐거워하다, 자기가 이렇게 하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놀라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배울 때 이게 자동사라는 거에 굉장히 놀라요. 놀라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실망하다가 이렇게 하다. 아니, 걔들이 맨날 내 친구 메일이라고 있어요. 흑인인데 워낙 6개국어 하는 애인데요. 워낙 친한 에서 내가 막 걔랑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만날 약속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일부러 못 알아보는 척해요.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만나면요. 그래서 막 Where are you, Bailey? 막 이래요. Please smile, smile, so I can see your teeth. 그러니까 흑인들 이렇게 웃으면 이빨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거의 인종차별적인 막 놀림이죠. 근데 걔랑 나랑은 워낙 친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shut the fuck up, motherfucking ass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옐로우 몽키 모르고 나보고 또 막 그래요. 그래갖고 막 둘이 뭐 이 새끼야 이러고 막 난리치는데 그런데 걔가 그래요. 야, 니네 한국말 진짜 이상하다 그래요. 한국어도 잘 하거든요. 왜 이러면 요 얘기하는 거예요. 실망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존재하냐 이래요. 어떻게 실망을 네가 어떻게 지가 하냐고. 실망을 어떻게 하니? 이래요. 그러면 저는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야, 한국 사람들 상당히 주체적이야. 피동태로 적는 거는 사실 비문이야. 그 정도로 한국어는 주체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 실망하다 뿐만 아니라 놀라다, 두려워하다 전부 다 하는 거야 우리는. 막 그럼 걔가 너무 놀랍대. 그 정도로 서로 생각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걔네들은 모든 감정과 느낌은 외부의 충격에 의한 나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잊지 마세요. 우리말로 느끼는 것에 해당되는 건 전부 다 영어로 뭐라고요? 수동. 됐습니까? 네. 그런 거에 예를 지금 1번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1번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그 연극의 후반부는 어떤 거니까 후반부가 느꼈어요? 그럼 bored고요. 후반부가 지가 느껴요? 느끼는 게 아니죠. 남을 느끼게 만드는 거면 ing죠. 자, 지가 느끼는 건 뭐예요? 수동. I'm so bored. 됐습니까? 네. 다음 2번 보십시오. 2번은 1번과 같은 것인데 뭐만 다른 거냐면 ing나 또는 pp 이런 분사가 뒤에서 명사 꾸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사는 일종의 형용사라고 그랬죠. 형용사는 명사를 지금 1번처럼 비동사 뒤에서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앞 또는 뒤에서 꾸며주기도 하죠. 1번이 그런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1번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해석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of 플러스 복수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들 중에서. 이 of가요. 중에서라는 해석입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 보고 뭐뭐 중에서라는 걸 영작해보라 그러면요. 어몽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몽을. 근데 of 플러스 복수명사. 알겠습니까? 이렇게 문두에 나오면 이게 뭐뭐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of those 해놓고 갑자기 invited가 나오죠. 이때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짓은.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인가 봐요. 이건 큰일.
여러분 아직도 이거를 터득하지 못하고 있으면 큰일이죠. 뭐냐면 얘가 전치사죠. 그 다음에 명사 나왔죠. 그럼 얘는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는요. 왜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 없을까요? 왜 전치사 다음에 붙어있는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요. 한번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냥 법칙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He gave a book to I입니까? to me입니까? 당연히 to me죠. 대답이 됐습니까?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쓰는 명사는요. 목적격입니다. 주격이 아닙니다. 목적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to me, 이제 to I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어떤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가 인칭대명사가 아니어서 얘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보이지가 겉으로는 않다 하더라도 얘는 목적격인 어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in I예요, in me예요. in me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이럴 때.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나온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주격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ed는 동사 과거가 아니라 PP로서 뒤에서 꾸며준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초대받은 거죠. 초대한 게 아니라 초대받은, 초대되어진 사람들 중에 됐습니까? 그래놓고 그 뒤에 뭐 나왔죠? all, but som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came to the party 이렇게 나왔죠. all but이 무슨 뜻이냐니까 거의 이런 사람들 있어요. 거의란 뜻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all but 나온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나 또는 동사를 꾸며줄 때 그때 all but은 거의란 뜻입니다.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all but 나온 다음에 명사가 나왔죠. 그럴 때는 이렇게 된 거죠. 이때 but은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탐 제외하고 모두가 파티에 왔다. 됐습니까? 예. all but 거의 무조건 외우면 안 됩니다. but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그렇죠? 이럴 때는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입니다. but만. 그래서 명사 탐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파티에 왔다. 됐죠? 예. 자, 그럼 우리 지금 왜 공부한 거라고요, 지금? 뭐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invited라는 PP가 뒤에서 those를 꾸며줬다. 됐죠? 근데 왜 inviting이 아니야? 얘가 지금 문맥상 뭐겠어요? 초대한 사람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이니까지 이디 쓴 거죠. 됐죠? 예. 자, 그래서 앞 또는 뒤에서 꾸며줄 수가 있는 것, 그걸 1번은 비동사 뒤에서 설명해 준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분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역할, 기능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수험생으로서 각종 시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각종 시험에서 문제를 잘 풀어보기 위해서는 분사를 사용한 분사 구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ing 또는 pp라는 이 분사가 이끄는, 그러니까 한 단어만이 아니라 분사가 이끄는 이 구문이 이것들이 마치 그냥 형용사 하나를 이렇게 탁 꾸며주거나 탁 설명해주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따로 독립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치 그 동사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접속사 역할도 하고 막 이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사 구문이 그걸 보고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고치기도 쉽고 해석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그 분사 구문이 행하는 그 기능에 비해서는 공부하기에 난이도가 되게 쉽다. 어떤 때는 상당히 기계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시험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고
다기능이면서 많은 뜻도 다 담고 있으면서 분사구문을 사용하지 않고는 글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굉장히 곁가지 문법이라서 막 아주 어렵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맨날 내죠. 예. 수능에서요 여태까지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인 것까지 합치면은요 분사는 거의 매해 나오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죠? 특히 뭐 평가원 시험 문제 이런 거에는 뭐 늘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as he라고 할까요? as he knew what to do to help the victim일까요? 자, victim은 희생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절은 밑에다 쓸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 3번 보는 겁니다. He took a first step. 자, 그는 took a first step 하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원래 이 원문이에요. 그 다음 문장이 이제 그 first aid라는 말 아십니까? 네. first aid. 이게 이제 긴급처치, 응급처치 이런 뜻입니다. 처치가 이게 처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처방을 해가지고 치료한다 이런 뜻이죠. 응급처치. 그래서 first aid. 여러분 그 first aid 이게 무슨 뭐 음료수 얘기 아닙니다. 알겠죠? aid 들어갔다 그래서 aid는 그 도움이죠. 제일 첫 번째 하는 도움. 그래서 응급처치란 뜻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first aid kit 하면 뭔지 아십니까? 응급처치 약상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구급 약통. 여러분 집에 다 있죠. 그렇죠? 밴드 있고 뭐 붕대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간 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게 first aid kit이죠. 그게 들어있는 상자를. 알겠죠? 예. 자, first aid 하면 응급처치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 그 뒤에 이제 나오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렇게 이 문장이 지금 접속사 절이 있고요. 뭐뭐 하기 때문에 또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as. 그다음 주절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십시오. 이 접속사가 들어가는 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문어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좀 말을 좀 짧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서로 구어로 얘기하고 싶을 때는 특히 접속사를 좀 웬만하면 안 쓰기 바랍니다. 쓰지 않기를 바래요. 일반적으로.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말할 때라 하더라도 말을 격식 있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또 접속사를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는 것이 뭐냐면 접속사를 좀 웬만하면 좀 쓰지 않고 좀 문장을 연결할 수는 없을까? 더군다나 또 이게 또 길면 문어체냐 구어체냐를 떠나서 이게 길면 좀 이게 좀 간단하게 좀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 공부한 게 뭐죠? 접속사를 쓰기 싫었어. 에? 그걸 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완벽한 문장. 얘가 뭐예요? 완벽한 문장. 그럼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 즉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것이잖아요. 얘는 둘이. 근데 하나는 이런 문장이고 하나는 이거 문장이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운데 and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종이 접속사 as나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번 시간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사실 됐어요. 빨리 지나가세요. 그 얘기는 이제 다 알아요. 이게 지금 정상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저게 뭐야? 막 이러면 선생님 언제 했어요? 막 이러면 나 진짜 너무 슬프고 정말 눈앞에 있으면 확 그냥 그렇죠? 앞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자 문장과 문장 병렬 구조 중에 가장 큰 병렬 구조다. 따라서 접속사가 필요하다. 근데 뺐다. 그럼 어떻게 하냐? 빼면 안 되지. 근데 뺐어. 그래서 안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문장으로 내버려 두고 하나는 문장이 아닌 어떤 구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는 문장이고 하나는 구니까 그렇죠? 하나는 clause, 하나는 phrase란 말이에요. 하나는 문장이고 하나는 구니까 얘네 둘은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면
접수사를 안 써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new라는 동사 이 절이잖아요. 이게 take 이거 동사고 took 과거 요 new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얘를 knowing으로 바꾸는 거예요. 시제도 과거 똑같죠? 그러면 그냥 ing 확 붙여버리면 돼요. 됐죠? 그리고 knowing 이제 what to do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knowing what to do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이제 이 전체 문장 속에 종속되어졌던 이제 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떤 문장에 이렇게 이제 분사로서 이제 소속되어 있는 구가 됐어요. 그러면 요것의 의미상의 주어랑 문장 전체 의미상의 주어랑이 같으면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그래서 얘를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분사구문 고칠 때 일단 얘 무조건 지우고 그 다음 동사에 무조건 ing 확 시켜버렸는데 근데 얘 주어를 가만히 보니까 얘랑 같아. 그러면 그때 가서 얘도 지우는 거예요. 원래가. 순서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같으면 나중에 지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거 먼저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학교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 봐서 뭐 이거 굳이 나중에 하지 말고 같으면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제가 같으면 ing 붙이면 되는 거죠. So knowing what to do to help the victims, he took a first step.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랑 같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He went there. 그는 거기 갔어. To see her. 이랬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기 위해서 갔어요. 여러분 이게 투부정사도 뭐예요? 일종의 절이 아니라 구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잖아요. for 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안 썼잖아요. 왜 안 썼을까요? 왜 투부정사? 이것도 행위잖아요. 그럼 어떤 행위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쓰죠? 다 아시겠죠?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 얘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랑 같아요? 이 문장 전체 went의 주어랑 같죠? 그러니까 안 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도 투부정사처럼 그렇죠? 분사나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다 동사에서부터 온 것이긴 하지만 절은 아니고 어떤 문장 속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구가 됐을 때 그 구의 의미상의 주어랑 문장 전체 주어랑이 같으면 안 쓰는 겁니다. 얘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분사구문 고치는 것이고 사실 여러분은 지금 뭐 저학년도 좀 듣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겠지만 만약에 고3이 이렇게 이 얘기를 듣는 거라고 한다면 아우 선생님 이 정도는 저 알아요. 그냥 빨리 넘어가세요. 이렇게 되기를 오히려 기대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좀 분사구문 고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부분 보세요. 4번. When he was defeated by Fedor. Fedor는 효도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4번 하는 건데 이번에도 이제 쉬운 거예요. 이제 when절이 나왔고요. When he was defeated. 해놓고 by 이게요. 원래 Fedor인데 Fedor. 근데 일본 애들이 FR을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F 발음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판타이죠. 판타. 이거 환타라고 그러죠. 환타. 판타시 이거 환타지라고 그러죠. 환타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Fedor를 못하니까 헤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헤더 이래야 되는데 또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뭐 효도르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효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 일본식 발음입니다. 효도르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페더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좀 고집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미 효도르로 그냥 굳어졌죠. 그냥 굳어졌으면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좋아요. 굳어지기 전이라면 제가 막 그렇게 하지 말자 막 이럴 텐데 굳어졌으면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효도르라고 합시다. When he was defeated by Fedor. 자, 그래 놓고 그다음 뭐라 합니까? He felt like dying. He feel like ing는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자, 그런 페더에게 효도르에게 패배했을 때 죽고 싶은 기분이었다. 자, 왠 지우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when 지우고 he 같으니까 또 지우고 그 다음 시제 과거니까 being defeated 이렇게 되는 거죠. being defeated by father 이렇게 나오고 주절은 요거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defeated가 뭐예요? 분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고치려고 그러는데 defeated도 분사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being은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PP 쓰게 되면 앞에 being은 늘 생략됐다라는 의미인 거죠. 왜? 분사구문 고칠 때는 늘 뭐 지운 다음에 시제 같으면 ing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사구문은요. 늘 ing를 붙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늘 ing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being PP였을 때 얘도 분사이므로 얘를 그냥 안 쓴다고요.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던 결과 어떤 분사구문이 PP로 시작하면 늘 그 앞에는 이게 수동의 의미인 비동사가 있다. 알겠습니까? 네. 됐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 자, 이제 우리 5번 보세요. 5번. As he was born and brought up in England. 그녀가 영국에서 태어났고 양육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돼 있죠? 그녀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지요. 이랬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해볼까요? 바로 고쳐봅시다. 자, as 지우죠? 여러분 해보세요. as 지웠죠? 그 다음에 she, 똑같은 거 지우죠? 됐죠? 근데 was born and brought up being을 쓰려고 했는데 주절이 speaks예요. she speaks예요. 현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앞에는 was born이었어요. 여기는 과거예요. 자, 시제가 같을 때 무조건 ing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시제가 하나 전이죠. 하나 전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was born 했잖아요. 여기 과거야. 과거야. 여기 현재야. 그럼 얘를 뭐로 고쳐요? 얘를 having pp로 고치는 겁니다. 자, 비동사의 pp는 뭐죠? been이죠. having been, 얘는 그냥 계속 born.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and brought up in England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 전이면 자, 하나 전 시제면 뭐보다요? 지금 뭐보다 얘기하는 겁니까? 주절보다요. 주절보다 하나 전 시제면 그 맨 앞에 있는 동사를 그냥 거기다 ing 붙이지 말고 having pp로 한다. 하나 전이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having pp. 근데요. having been born and brought up 이렇게 돼 있죠. 이럴 때는 born pp죠? born and brought having been도 생략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being pp에서 being having been pp에서 having been 얘를 다 생략 가능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having만 생략 가능하다라는 점은 말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네. having been이었을 때 또 being이었을 때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pp를 시작했으면 늘 앞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비동사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다 수동적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 as I finished my work 나는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과거죠. I'm happy 나는 행복해. 자, 여기 현재요. 나는 행복해요. 자, as 지우고 I 지우고 이거 뭐예요? 과거죠. 얘는 뭐예요? 현재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having 요거를 having pp로 고치라 그랬죠. having finished my work 이랬죠. I am happy 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having은 생략 가능해요 안 해요? 아니라고요. having만 생략 가능하지 않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having만 빼잖아요. 그러면요. pp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pp로 시작했을 때 다 앞에 뭐가 있었던 거죠? 비동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였었구나 원래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므로 finished 이렇게 읽기 시작할 때 벌써 뭘 당했구나. 끝나면 당했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읽는 사람이. 그런데 얘는
수동이 아니었잖아요. 수동이 아니라 하나 전이라서 그냥 having pp 쓴 거라고요. 그래서 having만 있을 때 생략 가능한 거 아닙니다. having pp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having been이었을 때 생략하는 거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자, 요 부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 했고 이제 6번 봅시다. 6번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not이죠, not. 만약에 거기에 부정문 not이 있었어. 그러면 걔는 어디 있는 것일까? 어디에 위치할까? 바로 분사 앞에 위치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원래 어떻게 돼 있었냐 봅시다. 여러분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having pp가 돼 있다는 건 주절보다 하나 전이죠. 그렇죠? 주절보다 하나 전이야. 그럼 주절이 couldn't 과거죠. 그러면 여기는 하나 전이니까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 had pp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해봅시다. as I가 주어였죠? 그렇죠? 생략됐다는 거 주절의 주어가 같은 거니까. 그 다음 과거 완료니까 had not, 여러분 여기 칠판 보세요. had not read the book. 나는 그 책을 읽지 않았으므로 그 전에 읽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I couldn't tell you whether it was interesting. 그게 재밌는지 아닌지를 너한테 말할 수가 없구나. 알려줄 수가 없네. 읽질 않아서. 그래서 여기 과거고요. 여기는 과거 완료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말 조심하십시오. 이 개념이 있잖아요. 내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 4, 5년 전인 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그 선생님이 as 지우고 I 지우고 자 여기 과거 완료므로 얘를 having으로 쓰고 not 쓰고 read 쓰고 having not read the book I couldn't tell 이렇게 쓰는 것인데 not은 having pp 할 때 분사 앞에 위치한다는 법칙이 있어서 앞으로 간다. 그래서 not having read 이런 것이 됐다. 이게 아니고 이건 지금 이상한 영어고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걸 having으로 고치고 not이 여기 있었는데 not이 앞으로 가고 앞으로 왜 가죠? 그렇잖아요. 여기 있었는데 왜 가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개념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had는 뜻이 있는 had가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 완료. 이 동사가 이 행위가 이거 이전부터 따져서 이야기다라는 하나 전 이야기다라는 걸 표현해주는 function word예요. 기능어라고요. 그래서 기능어인 이 had에는 여기다가 ing 고치는 게 아니라 얘는 없어지는 겁니다. 얘는 뭐만 얘기하는 거냐면 야, 요게 이 과거보다 하나 전이야. 이 시제만 알려준 거예요. 여기다가 ing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랑 같은 줄 아십니까? 여기 잘 보세요. As I did not knowing 이랬어요. Not know him. 내가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I didn't greet. 나는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요. 됐습니까? 이거 분사구문 고쳐볼까요? as 지웠어요. I 지웠어요. 자, 시제 과거죠.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doing not입니까? doing not 아니잖아요. did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왜 없어져요? doing으로 행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문이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부정문일 때 조동사를 써가지고 not을 뒤에다 붙이는 그런 문법 때문에 did not 한 거지. 그쵸? 그래서 얘는 허사예요. 허사. function word라고요. 그래서 did not, do not 이럴 때 여기다가 ing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not 한 다음에 요거 자 뭐예요? 요거 시제가 뭐예요? 얘가 가르쳐줬잖아요. 과거라고. 그래서 여기도 과거 얘도 과거니까 그래서 not knowing him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요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됐죠?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면 지금 알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의 had not도 얘는 없어지는 거고 요게 not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시제가 뭐였어요? 얘가 가르쳐줬죠. 과거 완료라고. 얘는 모르고 과거고. 그러니까 요게 하나 전일이구나. 그래서 얘를 뭐로 쓰는 거예요? 얘를
having pp로 쓴 거예요. having read the book.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not은 이 분사 앞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혹시 not이 having not read입니까? not having read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은 그걸 이해했다면 이제는 외우세요. 이해했으면 외우는 게 좋아요. 언어는. 그래서 not은 늘 이거 ing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무조건 not having 하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또 뭐 그때 가서 뭘 또 설명할 거예요. 그때 가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not의 위치까지 이렇게 했고요. Considering his age, he looks so young.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그는 대단히 젊어 보인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전번 시간에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되게 이렇게 쉽고 당연한 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자, 우리 칠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접속사 같은 거 하나 쓰고, 우리 늘 하던 패턴이 그거죠. As I, 예를 들면, didn't know him. 나는 그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I didn't greet him. 나는 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번 시간에 무슨 얘기 했냐면 접속사 지우고 분사구문 고치는 거죠 지금. 주어 같으면 지우고 이런 말 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저 하면 did 같은 거는 뭐 어떤 의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형식적인 function word 기능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did 지우고 not 부분 남고 여기다가 이제 knowing him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Not knowing him. 깔끔하게 적으면 not knowing him 이렇게.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앞에 I가 있을 때 주어가 서로 같으면 생략한다 이런 말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의미냐면 앞에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서로 다르다면, 그렇죠?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As it was a fine day, as it was a fine day, we went on a picnic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서 멋진 날이어서 화창한 날이어서 우리는 소풍을 갔다. 이럴 때 접속사 지우고 그다음 주어를 봤는데 it 위에요.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는 위인데 이제 앞으로 이게 문장 전체 주어가 될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구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 it가 지워지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죠. 주어가 서로 같을 때 지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다르면 그냥 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시제 같으니까 it being a fine day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시험 문제는요. 분사구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태와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태와 의미상의 주어. 이 부분이 이렇게 ing로 되는 것이 맞냐, pp로 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뒷장에서 우리가 또 연수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고 문제 풀어갈 부분인데 또 하나 그 양대 산맥이 바로 이거예요. 주절의 주어와 서로 다른 주어가 있다면 이렇게 지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eing a fine day 그러면 좋은 날이어서 우리는 소풍을 갔다. 그럼 왠지 해석이 돼요. 맞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사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죠. 그렇죠? 네. 왜냐? 주어가 없다는 것은 분사구문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은 주절의 주어와 같았다는 의미잖아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위였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내비두면 위였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날씨여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잘못됐다. 여기 주어는
비인칭 주어, 날씨나 거리나 무게나 얘기할 때 그 비인칭 주어 it였다. 그걸 써줘야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7번에 Considering his age, he looks so young 보기 전에 그 밑에 CF 나온 거 보십시오. Being a nice weather. 자, 여기는 제가 weather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Being a nice weather. 자, 좋은 날씨여서 우리는 소풍을 갔다. 자, 이 문장은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인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이 문장은 틀린 것이죠. 자, 옆에 X표 써져 있죠? 그런데, 그럼 그 위에 있는, 우리가 지금 정작 보려고 하는 7번의 본문, Considering his age, he looks so young은, 여태까지 우리 공부한 이것에 비추어서 한번 볼까요? 자, 그의 나이를 고려해보면, 그죠? 그는, 좀 젊어 보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략된 주어가 지금 이 문장이 맞다면 주절의 주어 같다는 거죠. 그럼 앞에 he가 생략됐다는 거죠. 그럼 그가 자기 나이를 고려해보면 그가 젊어 보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물어볼게요. 그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걔는 좀 젊어 보여. 할 때, 고려해 볼 때, 이건 누가 고려하는 거죠? 야, 걔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걔 참 젊어 보이는 거야. 할 때, 생각해 보는 거 누구냐고요? 나죠, 나. 또는 우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considering his age 하는데, considering his age 하는 그의 나이를 고려해 보는 거는 나예요, 나. 그렇죠? 그래 놓고, he looks so young. 젊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는 나인데 주절의 주어는 he예요. 그럼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써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렇죠? 안 쓰면 이렇게 틀린 문장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장은 그냥 맞는 문장으로 쳐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이것이 원래 원론입니다. 이것이 원래 원론이에요. 주절의 주어가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랑 같으면 생략시키는 것이고 다르면 써줘야지. 그렇죠? 만약에 다른데도 불구하고 안 써주면 틀리는 거다. 그렇죠? 이것이 원론입니다. 그런데 주절의 주어와 여기 나와 있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달라도 안 써줘야지 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안 써줘도 맞는 거. 또는 써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알았죠? 써주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안 써줘야 맞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름하여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법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싫어하죠, 여러분. 선생님도 되게 싫어했어요. 고등학교 때 막 영어 선생님이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은 막 이런 표현, 아니면은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부사 막 이런 표현, 형용사절이야 관계부사절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선생님 가서 확 찔러버리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잘 보세요. 무인칭이라는 게 뭐냐면 인칭이잖아요. 인칭. 그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주어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인칭을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그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었는지, 그녀였는지, 그것이었는지, 그들인지, 나인지를 아예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인칭 자체를 따지지 않는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분사구문이다. 그래서 이름이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좀 생각하면서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상할 거 없죠. 스트레스 받을 게 없습니다. 네. 자, 결국은 주절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구문의 주어, 의미상 주어죠. 그렇죠? 주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생략시켜야 맞는, 그렇죠? 맞는 그런 분사구문이 있다고. 불구하고 주어를 생략시켜야 맞는 그런 분사구문이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막 짜증이 나야 정상입니다. 조금 있으면 완전히 짜증이 안 나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주어를
다른데도 불구하고 안 써야지 맞는다. 어? 그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선생님? 이거는요, 몇 개 안 돼요. 알겠습니까? 몇 개 안 돼요. 즉, 이 부분을 완전히 그냥 수거처럼 주어 아예 달라도 쓰지도 않고 수거처럼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게 몇 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이제 써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딱 쓰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것만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이런 원칙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제일 먼저 한 게 이것입니다. 뭐를 고려해 볼 때 이건 사실 우리죠. 우리 아니면 나 이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자, considering 그 나오는 이 부분은 주절의 주어와 맞춰놓지 않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considering 됐습니까? 무엇을 고려하건대 해볼 때 됐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한번 많이 봤을 텐데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근데 뭐 어디냐면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이죠. 자, 이거 뭐죠? strictly speaking 됐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이고요. 요거는 엄격히 말하면이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면이죠. 이렇게 말하면 삼총사 generally speaking, frank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이 세 개. 이것은 역시 무인칭입니다. 그 뒷부분의 주절의 주어와 서로 달라도 여기다가 주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문을 한번 보면 뭐랄까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예요, 우리. 근데 주절의 주어는 뭐랄까요? Japan is a rich country.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부유한 국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건 나예요, 나. 주절의 주어는 Japan이에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데도 주어를 쓰지 않는 것.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만약에 I라고 쓰면 틀린 겁니다. 오히려. 알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judging from입니다. judging from 이렇게. 이게 뭐냐면 뭐뭐로 판단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judging from. 자, 그래서 이것도 예문을 보면요. judging from his accent 그의 억양으로 판단하건대 he must be an Englishman. 그는 영국인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의 억양으로 판단하건대 그는 영국인임이 틀림없어. must be. 자, 이럴 때 주절의 주어는 he예요. 근데 판단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또 말하는 사람 나라고. 이럴 때도 역시 여기다가 I 쓰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만 더 하세요. 하나만. 이 일본과 좀 비슷한데요. Ta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고려 속으로 집어넣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사를 고려하건대 이런 거죠. Ta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한 다음에 쉼표한 다음에 바로 이제 줄을 적을게요. 줄을 적으면 You are wrong 이랬습니다. 만사를 고려해 볼 때 네가 잘못됐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자, 그럼 만사 고려하는 게 누구죠? 나예요, 또 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돼 있고 숫자 자체만으로 하자면 한 6개 정도 되죠. 그렇죠? 여기 5개, 6개 이런 식으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뿐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영어를 성인 영어나 이렇게 깊이 있게 봐도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뭐가요? 주절의 주어랑 뭘까요? 주절의 주어랑
분사구문의 주어가 서로 다르면 반드시 써줘야 된다. 생략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어를 생략시켜야 맞는 분사구문.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고 그 이름을 여러분이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아시겠습니까? 자, 뭐가 있었죠? 우리 보지 말고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야, 여기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하고 그냥 쳐요. 알았죠? 뭐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해야지 이러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그냥 확 외워놓고서 그냥 치워버려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우리 제일 먼저 한 거 considering 있었죠? 예, 그 다음에 speaking 삼총사, generally speaking, frank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엄격히 말하면. 그다음 세 번째로는 judging from 있었고요. 뭐뭐로 판단하건대,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가 ta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만사를 고려해 보건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별거 없죠? 여러분 그거 정도만입니다. 알았죠? 그 이외의 모든 거는 지금 6번에 7번에 CF 해놓고 being a nice weather, we went on a picnic 이런 식으로 쓰면 다 틀리는 거라고. 됐죠? 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He took a walk with his dog following behind. 이게 뭐냐면요. 제가 가급적이면은 예문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단촐하게만 하지도 않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가 따로 쓰는 예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옆에 빈란 있죠. 빈란에다가 꼭 써서 여러분 건으로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여기 한번 보세요. As an eye was bandaged.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쪽 눈이 bandage는요, 붕대란 뜻인데 동사로는 붕대 감다란 말이 되고요. 그 한쪽 눈이 붕대에 지가 감은 게 아니라 감겨진 거기 때문에 수동태를 썼습니다. 되겠죠? 한쪽 눈이 붕대에 감겨져서 I could not write properly. 나는 적절하게 글씨를 쓸 수 없었다. 한쪽 눈이 붕대에 감겨져서 나는 제대로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사구문 만드는 겁니다. S 지우겠죠.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on I와 I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on I 써준다고 그래요. 됐죠? 그 다음 시제가 과거예요. 그러므로 being bandaged죠. being bandaged. 그 다음에 I could not write properly는 자, 뒤는 똑같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운 게 뭐죠? 분사구문에서 being pp였을 때는 모두 생략 가능, being도 생략 가능. 그래서 on I being bandaged가 되는 거죠. being을 생략시키고 그냥 on I bandaged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써놓으면 100점짜리입니다. on I bandaged. 됐습니까? I could not write properly. 이 써놓으면 100점짜리예요. 그런데요, 영어에 어떤 표현법이 하나가 또 있냐면요. 이렇게 한쪽 눈이 붕대에 감겨져서 나는 이게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었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미적으로 내가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때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뒷배경이 되는 상태가 되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되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채로는 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그렇죠? 이러이러한 뭐뭐한 상황에서 또는 이러이러한 채로 이런 식으로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뒷배경이 되는 동시 상황이 되는 뭐뭐한 채로 이런 의미가 되는 그럴 때 한해서요 이 앞에다가요 전치사 with 같은 거 하나 딱 갖다 붙이는 그런 문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이 with가 참 묘한 것인데요. 여러분 with는 어떤 명사가 with 다음에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갖고 이런 말이죠. 그렇죠? 뭐뭐를 갖고 이런 말이죠. 또는 뭐뭐 함께 이런 말도 있죠. 그 뒤에 사람이 나오면 I was playing soccer with my friends 이러면 내 친구들과 함께죠. 그렇죠? 그러니까 with는요.
어떤 명사를 함께, 누구와 함께, 이게요, 좀 커지면요, 어떤 상황과 함께,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떤 상황과 함께.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인 차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미가, 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with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with 한 다음에 한쪽 눈이 감겨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차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with가 갖고 있는 본래 뜻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할게요. I was playing soccer. 나는 축구를 하고 있었어. With my friends 하면 내 친구들과 함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with는 뭐뭐와 함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단지 어떤 명사와 함께라는 뿐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차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with가 좀 발전하면 그런 상황과 함께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단순히 이 명사와 함께가 아니라 이런 상황과 함께.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분사구문에 만약에 해석이 될 때 한쪽 눈이 감겨진 채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미가 될 때는 여기다 with를 갖다 붙여도 된다고요, 말이. 근데 중요한 것은 안 갖다 붙여도 된다고요. 알았죠? 안 갖다 붙여도 여러분은 쉼표 나왔어요. 접속사가 없죠? 뒤가 완벽한 문장이죠? 그럼 여기는 이게 동사가 과거가 아니라 PP인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with가 하나 더 들어가면 조금 말을 좀 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채로라는 걸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보고 부대 상황이라고 해요. 부대 상황이 뭐냐면 동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벌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되는 거, 그걸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전치사 with를 갖다 붙이려면요. 늘 아무 때나 이런 상황이면 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어랑 서로 다르기 때문에 써줬던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있죠. 이런 거. 이게 반드시 있어야 with를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아까 not knowing 이런 거 있었죠. 왜? not knowing him. 나는 그를 알지 못해서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I didn't greet. 자, 나는 그를 알지 못해서 그에 인사하지 않았어. 이때는 여러분 의미상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랑 같기 때문에 생략시켰죠. 여기는 with를 갖다 붙이지 못한다고요. 여기는. 왜냐면요. 전치사는 뒤에 어떤 명사 앞에다 갖다 붙여야 되죠. 그렇죠. 전치사는 명사 앞에 갖다 붙여야 되죠. 여긴 명사가 없어요. 얘는 동명사가 아니에요. 분사지. 그렇죠?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with를 갖다 붙일 때는 첫째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때야지만 갖다 붙이는 거.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분사구문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 때입니다.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없을 때가 아니라 서로 같아서 지워버렸죠. 없죠. 여기 지금 안 나타나 있죠. 그럴 땐 안 된다고요. 알았습니까? 그럴 때 안 된다고요.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달라서 있을 때. 그때만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걸 아는 상황에서 지금 8번을 한번 봅시다. He took a walk. Take a walk는 뭐죠? 산책 가다. 이런 겁니다. 그는 산책을 갔어. 자, with 명사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with하고 명사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중1자리도 할 줄 알아요. 걔와 함께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뭔가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공부한 이 구문이구나. 이 명사가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걔가 뒤에서 졸졸졸 따라오는 상황에서 그렇죠. 걔가 지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ing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는요. 한쪽 눈이 지가 한 게 아니라 붕대 감겨진 거니까 pp고요. 됐죠? 그럼 두 번째 문장 보세요. He was watching TV. 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뭐 한 채로? With his arms folded. 그의 팔이 접혀진 채로.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팔짱 낀 채로 뜻입니다. 알겠죠? 이럴 때 팔이 자기가 뭘 접은 게 아니라 접혀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with his arms folded.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시험 문제는 역시 분사구문의 가장 중요한 거
with 나오고 명사 나온 다음에 여기가 bandaging이야, bandaged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ing야, pp야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정말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with 명사 뭐가 나왔을 때는 이 자리에 다시 적을까요? with 나오고 명사 나온다면은 요 뒤에 나오는 자리에 절대로 동사가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동사가 들어가서 안 됩니다. 다 어떤 상태만 됩니까? 동사가 들어가려면 ing 꼴이 나오든지 동사에 ing 꼴이 나오든지 아니면 ed 꼴이 나오든지 하는 분사여야 합니다. 그렇죠? 또는요. 명사를 결국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시간은 분사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분사가 나온 걸로 예를 들었던 거지. 만약에 명사 설명하는 거로서 분사 이외에 다른 건 없나?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건 오히려 뭐가 더 정통해요? 형용사죠. 그러니까 형용사 나와도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형용사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요. 명사는요. 전치사구가 나와도 돼요. 전치사구. 제가 예문 들 겁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거 나와도 돼요? 자, with my hands. 자, 내 손이 뭐한 상태로? hands in my pockets. in the pockets.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손이 주머니 속에 있는 채로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해 주면 되니까 전치사구 나와도 돼요. 사실은. 됐습니까? 예를 들면 with my hands weak 나오면 또 이번엔 뭡니까? 이번엔 뭐의 예입니까? 내 손이 좀 약한 채로죠. 그렇죠? 아니 명사 설명해 주는 거가 나와야 되니까 형용사 써도 괜찮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형용사 나와도 되고 전치사구 나와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공부한 분사 나와도 되고. 그러나 동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with my hands 한 다음에 뭐 할까요? is strong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고요. 이게 is strong. 왜 안 됩니까? 아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앞에 전치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치사 나왔는데 이게 주어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고요. 동사 이렇게 절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죠? 예. 원형 나와도 안 되고요. 하여튼 동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동사가 나오려면 이렇게 오늘 공부한 것처럼 ing나 또는 pp, 태에 맞게 써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8번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분사 부분에서 한 것은 여러분 한번 그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번, 2번 한 것이 뭐냐면 분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요. ing 쓰냐, pp 쓰냐라는 것인데 그중에서 특히 전번 시간에 공부한 거 뭐 있습니까? 느끼는 것은 전부 다 수동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거 하나 우리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 다음 3번, 4번, 5번, 6번까지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것들. 하나 전임에 having, pp 써야 된다든지 그 다음 not은 늘 ing 앞에 놓여 있어야 된다든지 왜 그런지는 다 설명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거 서로 주어가 다를 경우에 써줘야 되는데 안 쓰면 틀리는 건데 안 써야지 또 맞는 것이 있다.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자, 그거 공부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with 나오고 명사 나오고 명사 설명해주는 각종 것들 공부했습니다. 그때 태 조심해야 된다. ing냐 pp냐. 그 다음 with 나오고 명사 나온다면 동사 원형 또는 절로선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동사 나오면 안 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또 우리가 그 뒷부분에 그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문제 1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도 또 4문제가 있는데요. 자, 1부터 풀어보죠. 1번 보죠. 1350m의 고지, 엘리베이션. 엘리베이터 뭔지 알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1350m의 고지에 위치해 있어서 카트만두라는 도시는 enjoy, 뭘 구가하고 있어요? 뭘 즐기고 있어요? warm climate year round, 1년 내내란 뜻입니다.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주어가 생략된 거가 보이네요. 그러면 주어는 뭐였다는 것입니까? 카트만두라는 도시죠. 카트만두라는 도시는요. 네팔의 수도입니다. 그렇죠? 네팔의 수도. 위도상으로 보면 되게 더워야 정상이지만 사실은 그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냥 훈훈한 날씨가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 앞에 주어가 카트만두라는 도시죠. 그러면 그 도시는 1350m의 그 고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쓸 때 뭘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situate를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the villa 그 별장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이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만약에 situate를 그냥 자동사로 쓰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situate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그런 뜻의 동사라면 여기 답은 뭐겠습니까? situating이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the villa is situated 이렇게 쓴다면 on a hill 그러니까 situate라는 단어는 이렇게 빌라가 어디 위치해 있다라는 말을 쓸 때 수동으로 써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가 being situated이어서 being 생략시키고 situated가 답이 되겠죠. 그건 좀 더 다시 쓰겠습니다만 제가 일단 여기에 지금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디 위치하고 있다 할 때 situate 했을 때는요 이렇게 수동으로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be locate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be placed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place, 어디에 놓다란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빌라가 놓은 게 아니라 놓여진 거죠. 그래서 수동 써야 됩니다. located요. 위치를 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의 위치를 잡다. 내가 이번에 말이야 우리 연구소 위치를 좀 시내 중심부에 잡기로 했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는 지가 위치 잡은 게 아니라 위치 잡혀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situated요. 어떤 상황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놓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situate, locate, place라는 단어는 전부 다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우리 한국말로는 자동사지만 영어에 쓸 때는 전부 다 수동으로 적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거와 완전히 비교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stand입니다. stand. 그 별장이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할 때 그냥 자동사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stands입니다. stands on a hill.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stand는 서 있다거든요. 자기가 서 있다. 그러니까 얘가 거기 서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stand를 만약에 쓰게 되면 이렇게 자동사로 쓰는 것이고 다른 단어들은 이렇게 다 수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1번은 뭐로 돼 있었을까요? 처음에 뭐로 돼 있었을까요? 접속사까지 다 쓸까요? as 그리고 주어가 the city of 카트만두였겠죠. 자, K로 쓸까요? the city of 카트만두 그냥 K로 쓸게요. 그 다음 뭐 있었을까요? is situated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situated on as군요. 여기는 at elevation 뭐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s 지우고 카트만두 서로 같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 being situated라고요. 근데 being은 어차피 생략 가능하다. 전부 시간 공부했죠. 그래서 situated at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1번의 situated가 답이고요. 이거 수능 시험 문제였던 것이죠. 예. 2006학년도 수능 문제였던 것입니다. situated입니다. 됐습니까? 예. 만약에 여기에 stand가 나와서 standing이야, stood야 이렇게 물어봤으면 답이 뭐라고요? 그러면 standing인 거죠.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문제들에 오히려 이게 나올 수 있다고요. 이거는 오히려 학생들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이걸 오히려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됐습니까? standing이 답입니다. 만약에 stand가 나오게 되면 분사구문으로 나오면 그 다음 2번은요. put the eggs in 무슨 water 이랬는데요. boil은요. 사진 찾아보시면 끓다와 끓이다 둘 다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끓이다라는 타동사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해서 답을 적어야 됩니까? 이게 워터를 꾸며준대. 그럼 워터가 남을 끓이는 거면 ing고 자기가 끓여지는 거면 BP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요. boil은 무슨 단어도 있다고요? 무슨 뜻도 있다고요? 끓다라는 자동사도 있어요. 여러분 자동사는요. 이게
이 태할 때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지금 그냥 들어두세요. 자동사는요. ing 쓸 거야, pp 쓸 거야 라고 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하죠? 어차피 자동사는요. 지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는 걸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자동사는요. 뭐뭐를 어떻게 하다라는 타동사가 아니에요. 목적을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당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태할 때 되게 자세하게 할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얘기만 하자고요. 자동사에 ing 붙이냐 pp 붙이냐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한다? 그것만 알아두자. 그거는 진행적.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럼 ing고 완료적. 다 끝난 거. 그런 거면 pp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하냐 당하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보일은 굉장히 웃깁니다. 이런 동사가 되게 많습니다.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고 이럴 때는 그러면 아니 타동사로 하면 다시 얘기합니다. ing냐 pp냐는 무슨 기준으로 해요? ing는 지가 하는 거고 pp는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killing man 그럼 뭐예요? killing man 그러면 man을 killing이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럼 man은 어떤 놈이에요? 남을 죽이는 남자예요. 근데 killed man 그럼 뭐예요? 더 killed man 하면 그 남자는 죽임을 당한 남자예요. 이렇게 타동사는 행하는 거면 ing, 당하는 거면 pp라고요. 근데 자동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ing고 다 끝난 거는 pp라고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긴 게 뭐라고요? 동사 중엔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고 그런 동사가 있어요. 그래 놓고 그게 ing냐 pp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요? 어떻게 하게요? 답 없습니다. 답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용례에 따라야 됩니다. 그냥 용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어떻게 쓰더라? 많이 사용하는 거. 그 용례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마치 무슨 뭐 자동사 원칙의 법칙이라든가 자동사 우선의 법칙이라든가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어거지로 법칙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냥 용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더라 이러면 그냥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끓는 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끓는 물일 땐요. 걔들이 boiling water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건 자동사로 쳐가지고 진행으로 했군요. 그럼 그거는 왜 그랬을까? 이걸 따져보는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알겠어요? 예. 끓는 물, 그럼 팔팔팔 끓고 있다. 이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타동사 쪽 개념을 그냥 버려버리고, 지금 막 끓고 있다. 그러니까 ing 붙입니다. 그냥. 진행적으로. 그래서 삶은 계란 있죠? 삶은 계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삶은 계란. 그때는 boiled eggs입니다. 삶은 계란. 알겠죠? 이건 뭐냐면 지금 팔팔팔 끓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삶아져서 나온 거예요. 그 완료적인 어떤 의미를 나타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자동사, 타동사 이쪽 부분에 대한 거는 태할 때 다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용례를 따른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boiling water. 끓는 물. 지금 막 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거 하나만 더 적어드리면요. drowning 이라는 거 있습니다. drowning man.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에 빠뜨리는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능동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생생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면 ing, 다 끝난 일이면 일이 있습니다. 네. 근데 드라운드 사진 찾아보시면요. 물에 빠지다라는 자동사도 있지만 빠뜨리다는 타동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할까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저기 답이고 저걸 기준으로 하면 저기 답이고 막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나 늘 그들이 써가지고 말이 굳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용례에 따라야 된다고요. 드라우닝 맨, 이게 지금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왜? 물에 빠져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죠. 그 드라우닝 맨이에요. 드라운드 맨은 뭘까요? 이거는 드라운드 맨은 게임 끝난 거예요. 익사한 사람이에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요. 3번에 A drowning man will catch at a straw.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막 잡으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됐죠? 그래서 2번, 3번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4번 보실까요?
4번은 이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It was a disappointing concert. So please don't bother to see that. 있잖아, 그것은 말이야. 정말 실망스러운 콘서트야. 그러니까 don't bother to는요. 자, bother to 부정사는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실생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bother to. bother to 부정사 나오면요. bother가 남을 괴롭히다 뜻이 아닙니다. 알았죠? bother me가 나오면 bother 나오면 바로 목적어 나오면 don't bother me 그런 뭐예요? 이건 진짜로 나를 괴롭히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bother 나온 다음에 아무것도 없거나 또는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얘는 남을 괴롭히다 뜻이 아니라요. 스스로 귀찮은 일을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자동사가 되었다. 그래서 to 부정사 나오면 결국 뭐냐면 애써 뭐뭐 하다 이런 뜻입니다. bother to 부정사. 아주 자신을 괴롭히는 거니까 아주 괴롭게도 이런 일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don't bother 이렇게 나오면 야 애써 그럴 필요 없어 이런 뜻입니다. 자 볼까요? Please don't bother to see that. 그러니까 애써서 그 연주에 보러 갈 필요 없어. You may be 이렇게 된다. disappointed. 이 부분 전번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뭔가를 느끼는 거 나올 때는 무조건 수동입니다. 느끼는 건 전부 수동이라 그랬죠. 남을 느끼게 하는 건 ing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5번 볼까요? 5번. comparing이냐 compared냐 with others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것들과 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비교해보면 그의 작품이 훨씬 더 좋다. by far the best. 강조한 겁니다. 훨씬 최고다. 이 말.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앞에 주어가 생략돼 있죠. 그럼 주절의 주어가 뭐죠? his work죠. 그럼 his work은 지가 비교하는 겁니까? 비교되어지는 겁니까? 비교되어지는 거, 당하는 거죠. 그럼 바로 PP 쓰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이쯤에서 얘기하는데요. 분사구문에서 여기에 ing 나와요, ed꼴 또는 en꼴, pp 나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그 주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요, 이 문장을 접속사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로 다시 돌아가서 주어 지우고 뭐하고 이걸 돌아갈 필요 없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봐서 생략돼 있어 주어가. 그럼 얘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주어가. 그럼 하면 ing, 당하면 pp. 그렇죠? 어차피 분사구문을 고칠 건데 하면 ing, 당하면 빙 pp에서 빙 생략시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주절의 주어가 그의 작품이었어. 일이었어. 그럼 그 일이 그 일이 비교하는 거야? 비교되어지는 거야? 비교당하는 거죠? 그럼 바로 compare더라고요. 됐습니까? 이럴 때 조심할 것은 우리가 오늘 공부한 무인칭 독립 분사구문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죠? considering 또 speaking 삼총사 generally, frankly, strictly speaking 그쵸? 그 다음 또 judging from 그 다음 또 ta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그것만 외우면 된다고요. 그게 아닌 거면 원래대로 문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요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웬만하면 좀 부지런히 해가지고 연소문제 2까지 다 끝낼까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차곡차곡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